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경기사 필수형 23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밑에 영상 설명란에 필수예제 링크가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필수예제로 반드시 복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형식 식재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형식 식재와 그다음에 자연풍경식 식재 이런 부분은 앞에 이제 조경사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구분돼서 또 뒤쪽에 식재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자, 정형식 식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요. 출제 1순위와 2순위를 제가 분류해 봤는데 1순위는 먼저 정형식 식재 6가지 단식, 대식, 열식, 집단, 교호, 기하학적 식재 이렇게 6가지 종류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단식의 뜻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어떤 식재인가? 그러면 1번 단식, 2번 대식, 3번 열식 이런 식으로 그 식재의 뜻이 나와 있고 어떤 식재인지 맞추는 문제가 두 번째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정형식 식재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단식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식은 단독으로 식재하는 수법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식은 이제 대칭으로,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식재하는 거 이제 대식인데요. 같은 형태 수목을 한 쌍으로 식재하는 수법이 대식입니다. 뒤쪽에도 이제 사진 있으니까요. 이따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식은 열지어서 식재하는 게 열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어의 그 뜻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열지어서에서 열식, 그 다음에 단독으로 식재해서 단식,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집단으로 식재이기 때문에 집단 식재인데 이것은 질량감을 부여하는 곳에 적용하는 수법입니다. 이거는 기출 선지에 그대로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이제 여기서 열식, 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호식재는 어긋나게 식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열식의 변형으로 같은 간격으로 어긋나게 식재하는 게 교호식재가 되겠고요. 기하학적 식재는 유럽의 미로화단 같이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식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암기 꿀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왜냐면 뒤에 보시면 이제 자연 풍경식 식재가 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외우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정형식 식재라도 이제 확실히 암기를 하고 가면 다음 중에 정형식 식재, 자연 풍경식 식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 완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외웠을 때 이거를 공부할 때 외웠던 방법은 우선 앞에 글자를 따서 좀 문장을 연결해서 외웠는데요. 연상법, 제가 좋아하는 연상법으로 외웠습니다. 자, 먼저 단식, 대식, 단대. 단대는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단국대학교로 외웠어요. 대학교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제 단국대학교로 이제 정했고, 그 다음에 10명, 10명에서 열이 열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단국대가 또 축구도 유명하고 스포츠도 이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칠게요. 축구에서 단국대 학생이 전체가 이제 원래 축구가 11명이 한 게임의 정원인데 한 명이 빠져서 10명이 됐어요. 그래서 단국대 10명. 자, 집단 식재랬어요. 집단 식재. 자, 집단 식재에서 집단이고 그다음에 기하학적, 그다음에 교는 교호 식재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기교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술, 뛰어난 기술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단국대학교 10명이 집단으로 기교를 부려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단대 10명, 집단 기교. 이렇게 외우면 정형식 식재는 벌써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단식이고, 그다음에 열식, 그다음에 교식제. 이렇게 심는 교식제. 그 다음에 집단식제. 이게 이제 정형식 식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풍경식 식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등변 삼각형 식재인데요. 부등변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식재하는 방법이 부등변 삼각형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식재는
일직선을 이루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대로 심는 식재가 이제 임의 식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아 심기는 수형이나 크기, 수종이 다른 걸 이제 수목을 모아서 무더기로 한 자리 식재하는 방법이 모아 심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경 식재는 의도하는 경관을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후방에 식재군을 조성해서 배경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나와있죠. 작은 잎이 조밀하게 밀생하는 수종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에 작은 잎이 조밀하게 밀생하는 수종에 적합한 식재, 아니면 이제 다음 중 배경 식재에 해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정답은 작은 잎이 조밀하게 밀생하는 수종에 적합하다. 어떤 수정에 적합한지 묻는 문제가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군식은 모아 심기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땅을 완전히 피복하는 수법이고 모아 심기가 확대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모아 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모아 심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목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경관의 중심적 존재가 되어 경관을 지배하는 경관목을 식재하는 방법이 주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자연풍경식 식재의 종류 6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는 6가지 종류뿐만 아니라 각 식재를 물어보는 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연풍경식 식재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유식 식재가 나왔는데요. 자유식 식재는 기능성을 가장 중시해서 건물과 구조물에 구애받지 않고 식재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형태로 하는 게 이제 루버형 식재입니다. 여기 루버형 식재가 대표적인 자유식 식재인데요. 루버형 식재라는 것도 2번이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루버형 식재는 자유식 식재의 대표적인 수법이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격자형 프레임을 이용해서 식물 식재하는 방식이 루버형 식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식 식재, 자연풍경식 식재, 그 다음에 정형식 식재 이 3가지를 저희가 배웠는데요. 지금 혹시나 아직 외우신 게 덜 외워지셨다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연풍경식 한번 외워보시고 정형식 제가 말씀드린 암기 꿀팁으로 다시 한번 외워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풀어볼게요. 잠시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식 식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그 구분하는 문제가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은 자연풍경식 식재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암기 방법대로 외우시면 다 여기 포함되는 것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풍경식 식재의 기본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4번 이민식재가 되겠죠. 이민식재가 자연풍경식 식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풍경식 식재용이 아닌 것은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실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그죠. 3번 대칭 식재가 되겠죠. 대칭 식재는 정형식 식재가 식재 유형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형식, 자연풍경식, 자유식 자유식재의 구분에 관해서 한번 봤는데요. 제가 아까 필수 예제 말씀드렸었죠. 거기서도 더 많은 이런 구분 문제를 포함시켜 놨을까요? 이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정형식과 자연풍경식, 자유식 식재의 구분이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분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